3월 1일 쉬는 동안에 중국의 PMI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5% 이상 상승하는 등 중국 시장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 소식들도 전해집니다. 과연 한국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는 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은 0.6% 하락, S&P는 0.5% 하락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근데 엔비디아는 유상증자를 그렇게 크게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그리고 원유 관련된 주 상승, 그리고 캐터필라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매크로 변수를 좀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 금리가 드디어 4.9%를 찍었습니다. 와, 진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9bp나 상승했고요. 10년물 금리는 8bp 상승해서 장중에 4%를 처음으로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가 빠진다고 해서 좋아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10년물 금리가 4%를 찍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5포인트 수준에서 저항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어제 발표된 중국의 PMI 지표가 워낙 좋게 발표되면서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것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브렉시트와 관련된 그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유로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화는 그렇지만 여전히 강해지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가 반등을 합니다. 0.8% 반등했고요. 아마도 이제 중국의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온 것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금 가격이 조금씩 반등 중입니다. 1,800불 수준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급등하면서 4.2불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2%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수는 BDI 지수인데요. 전일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이제 중국의 PMI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나온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지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2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이 50이었는데 52.6이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해서는 이효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가 크게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매크로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PMI 지표는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어제 이렇게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인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를 해석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정리했는데요. 제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 중국은 투자할 수 없는 곳이 됐었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서방의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때렸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의 CPI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금리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채 ETF에 대한 소식인데요. 높아진 금리와 단기채 ETF, 이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단기채 ETF라고 할 수 있는 SHV라는 ETF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의 한 주 동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간 단위로는 최대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큰 규모의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차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게 보니까 여기가 지금 2020년이고요. 2021년 11월부터 조금씩 올라가더니 계속 올라가네요. 정말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다가 올해 초에 좀 잠깐 쉬는 듯 하더니 또 다시 올라가는 이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 6개월물 금리의 수준입니다. 미국한테 6개월만 돈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빌려줄 수 있는 금리 수준이 5.14%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냥 흘려 들으실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최근 시중은행 가면은 예금금리 얼마나 줍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게 6개월만 빌려줘도 5.1%의 이자를 준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거죠. 제가 쫄보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금리 수준이 너무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서 저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60-40 포트폴리오와 6개월물을 비교해 보면요, 60-40 포트폴리오가, 자, 이 그림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60-40 포트폴리오나 6개월물 빌려주는 거나 수익률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60-40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해볼까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6개월만 빌려줘도 5.4%, 5%가 넘게 금리를 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런 와중에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2024년까지 5에서 5.25%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점점 호키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닐 카시카리 총재는 25bp 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건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좀 보시죠. I'm open-minded at this point about whether it's 25 or 50 basis points. To me, what's much more important than whether it's 25 or 50 is what we signal in what's called the dot plot. 자, 이분의 이야기는 50bp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의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였냐면 25bp, 50bp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도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점도표에 나는 점을 위에다가 막 찍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시사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착륙 달성 가능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연준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좀 자신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ECB에서도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bp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신흥국 통화와 관련된 뉴스도 나왔는데요. 10월에서 2월달까지 신흥국 통화가 9% 상승했지만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변경됨에 따라서 신흥국 통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2월 달에만 원화도 굉장히 큰 폭의 약세를 보였죠. 어제 이제 중국의 PMI 지표 나온 이후로 좀 반등세를 보이곤 했지만 결국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 세냐 미국의 힘이 세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파트 임대료가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1월 달에 신규 임대료가 지난 8월 대비 3.5% 수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락하는 추세죠.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 기준으로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내용들도 좀 자세하게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지금 바로 기회가 되면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이네요. 3월 달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지수 자체의 영향력에 대한 고민이 들긴 하지만 종목별로 들어가거나 산업별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